자, 그럼 이제 이번 파트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경매가 신청된 부동산 상에 이렇게 부담 등기들이 굉장히 많다. 자, 이런 등기들이 경매로 매각이 됐을 때 소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소멸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매수인한테. 그러나 이 등기들 중에 누군가가 어느 하나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수인에게 그대로 인수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 부분은 경매로 낙찰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분석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여기에 근저당 설정 등기 나와 있는데, 일반 저당권 등기는 지금 실무에서 거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근저당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근저당 설정 등기가 등기부에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근저당 설정 등기는 경매로 매각이 되면 전부 다 소멸됩니다. 전부 다. 자, 이 얘기는 근저당 설정 등기는 등기부상 순위에 관계없이 경매로 매각이 되면 전부 다 소멸된다, 그런 의미고요. 이 근저당권자가 나중에 법원에서 배당을 얼마를 받든지 관계없이 전부 소멸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근저당 설정 등기는 등기부상 순위에 관계없이 배당을 실제로 얼마를 받느냐 거기에 관계없이 전부 경매로 소멸된다.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자, 가압류 등기도 기본적으로 경매로 매각이 되면 전부 소멸된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 얘기죠. 가압류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등기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대법원 판례가 2006년, 7년 두 번에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례가 나와 있는데, 그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 이 판례가 나옴으로써 이제 이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등기도 매각이 되면 소멸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갑이 등기부상 소유자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을이라는 채권자가 여기에다 가압류 집행을 마쳤고, 이 상태에서 소유권이 병에게로 이전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병이 신소유자가 된 것이죠. 그럼 여기는 구소유자가 되어버렸죠. 자, 이 상태에서 병이 여기다가 담보를 내주고 돈을 빌려 쓴 거죠. 그러면 정이 돈을 빌려주고 여기다가 근저당이라는 담보권 등기를 마쳤다. 자, 이런 사례에서 보면 이 상태에서 이 부동산에 경매가 신청돼 가지고 매각이 됐을 때 이 가압류 등기하고 근저당 설정 등기가 소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 이 상황은 예를 들어서 이 근저당권자가 이 부동산에 임의경매 신청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 가압류와 근저당이 매각으로 소멸되느냐. 자, 근저당 설정 등기는 우리가 소멸된다고 배웠으니까 여기는 소멸되고, 자, 가압류 등기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가 아니죠. 이 가압류 채권자는 옛날 소유자,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때 이 가압류 등기가 소멸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자, 우리 판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소멸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경매로 매각이 되면 이 가압류 등기도 소멸된다. 소멸이 되고 그 대신 우선적 배당이라는 얘기는, 자, 나중에 이 물건이 매각이 돼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 절차 들어가는데, 이때 가압류 채권자하고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게 되죠. 원래는 가압류가 선행이 되고 근저당이 나중에 등기가 됐을 때는 이 둘 사이의 배당은
동순이기 때문에 안분 배당이 돼야 맞는 것이지만 이때는 우리 판례가 우선적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신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보다 우선적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런